2021년 53세 중국 여성 선친치는 또 다른 중국 여성 루징과의 민사소송 재판 문제로 5월 25일 오전 10시 가방과 캐리어를 끌고 캐나다 밴쿠버의 고등법원에 들어갑니다. 이 선친친의 가방 속에는요, 칼과 망치가 들어있었어요. 당시 법원에는 금속 탐지 게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이 쉽게 법원 안으로 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재판장으로 향하면서 이 선친치는 계속 거의 한 2분 동안 앞과 뒤를 살핍니다. 누구 오는 사람 없나? 그렇게 재판장으로 딱 들어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이어 근처 관계자들이 놀란 듯 해당 재판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잠깐 사이 선친친이 칼과 망치를 꺼내 루징을 내려치고 찌른 건데요. 엄숙하고 정숙해야 할 법정이 순식간에 여기저기 피가 튄 살인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얼마 안 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선친치는 체포가 됐고 피해자 루징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길래, 얼마나 그 원한이 깊길래 이 재판장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루징과 선친친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둘은요 모두 중국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중국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웃긴 건 이 두 사람 서로 친하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서로 실제로 교류가 전혀 없던 사이였습니다. 교류가 있었다고 해야 하나? 2005년도부터 인터넷상에서 아는 사이였어요. 간단히 요약하면 악플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였달까? 사건이 2021년도에 벌어졌는데 이 둘의 악연은 무려 16년 전인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5년도 때 이 둘은요 캐나다가 아닌 중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둘 다 중국에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민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정보도 얻을 겸 캐나다 중국인 이민자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합니다. 거기서 둘 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루징은요 허난성 출신으로 속히 좀 잘 살았어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카페에 예를 들면 나 오늘 좀 우울해서 샤넬 매장 가서 가방 하나 질렀어, 요런 느낌? 나 좀 잘 살아, 이런 글을 많이 올렸어요. 그렇다 보니 이 선친친의 말에 의하면 그 카페에서 나름 루징이 좀 유명했었다는 거예요. 루징은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좀 냉담한 글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니, 돈도 없으면서 캐나다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는 거야? 돈 없는 사람은 외국 나가도 할 수 있는 게 식당 아르바이트 같은 거밖에 없지 않나? 그거에서 돈 얼마나 번다고. 이런 식의 글들, 당연히 다른 카페 회원들 이 글 보고 좀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꼴값을 떨고 앉았네. 거의 대부분의 카페 회원들은요 그냥 지랄생 쇼를 하고 있다고 그냥 혼자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이 선친친은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꼴배기 싫은 거지. 지가 돈 좀 있다고 맨날 그거 과시하는 사진 글이나 쳐 올리고 있고 돈 없으면 뭐가 어째? 그래서 이때 루징이 올린 글에 댓글을 답니다. 루징이 나 오늘 기분이 우울해서 샤넬 가방 질렀잖아 라고 올리면 그거 진짜 맞아요? 짭인 것 같은데. 이런 선친친의 댓글에 루징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명품 맞아요. 명품백 볼 줄 모르는구나. 서로 이런 식으로 2005년도부터 살살 긁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 상에서 이 두 여자의 싸움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루징이 또 글을 올렸다, 선친친이 글을 올렸다 그러면 미친 듯이 물고 뜯기 시작. 나중에는 입에 담기도 험한 한 명이 야 개새끼처럼 굴지마 이러면 또 한 명은 말합니다. 어디서 또 개가 짖네. 뿐만 아닌 서로 앙심, 원한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욕을 하는 걸 떠나 서로의 사생활을 막 폭로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선친친이 재혼이었어요. 루징이 그걸 딱 걸고 넘어진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선친친 재혼이던데 왜 네 남편이 널 버렸는지 알겠다. 전 남편 시어머니도 너 엄청 싫어했었다며? 아, 네가 하는 짓이 그런데 누가 널 이뻐하겠니?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카페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럼 이 글을 본 선친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는 거야? 너 스토커세요? 답글로 또 욕하고. 이 두 여자가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자주 싸우기 시작. 다른 회원들이 이 두 여자의 싸움을 황소와 곰의 전쟁이라고 불렀었대요. 이런 방식으로 둘은요 무려 반년 넘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모두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죠. 하필 또 같은 지역이야. 밴쿠버. 아니 서로 새로운 지역, 새로운 나라로 갔잖아요. 그럼 거기 적응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그럼 싸움을 좀 그만할 법도 한데 이 둘의 악플 싸움은요. 나라가 바뀌어도 생활지가 바뀌어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아주 지긋지긋해요. 오히려 중국에 있을 때보다 감정이 더 격해진 것 같아. 계속 인터넷 카페에서 싸우는 거예요. 루징은요, 밴쿠버에서 파트타임 교육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요, 중학교 수학, 물리,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친친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카페에 이렇게 글을 써요. 아니, 루징, 지가 뭘 안다고 컨설턴트를 해줘? 당신 자격 없잖아. 자격증 있어? 자격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해? 좀 이상하네. 뒤에 백이라도 있나? 그리고 루징 남편 교사라고 하던데 평이 엄청 안 좋던데? 거기다 플러스 여러분 루징 여기 카페에 되게 잘 사는 것처럼 글 올리고 사진 올리잖아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루징 쥐뿔도 없대요. 집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가방하며 그런 집에서 사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뒤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면서 그렇게 돈 버는 건 아닌가 몰라. 거기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루징이 좀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좀 냉담한 글들을 쓰기도 했었다고. 돈도 없으면서 캐나다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는 거야? 돈 없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도 할 수 있는 게 뭐 설거지나 이런 거밖에 없지 않나? 그거에서 돈 얼마나 번다고. 자, 선친친은요, 루징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가요. 선친친과 루징은요, 실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이였어요. 루징은 뭐 카페에 자기 사진도 올리고 뭐 자랑질을 했으니까 선친친은 루징의 얼굴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선친친이 자기 사진을 올린 적은 없으니 루징은 누가 선친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선친친이 루징의 카페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곤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징의 사진을 찍어요. 그리곤 카페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루징 보세요. 뭐 저번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민 가서도 뭐 식당이나 설거지 아르바이트밖에 못할 거다 어쩔 거다 하더니 자기가 이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네요. 봐봐요. 제 말이 맞죠? 루징 쥐뿔도 없는 그지라니까요. 루징 카페라는 걸 딱 숨기고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루징이 내 카페거든? 이러면 또 선친친은 말하죠. 웃기지 마. 그게 무슨 네 가게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니까.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선친친의 방해에 루징은요 얼마 안 가 커피숍을 내놓게 됩니다. 그 후에 루징은요 밴쿠버에 집을 하나 사요. 그리고는 인터넷에 세입자를 구한다고 글을 하나 올립니다. 와, 이걸 딱 알고 바로 선친친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왜? 친구야, 내 부탁 하나만 좀 들어주면 안 돼? 내가 주소 하나 줄 테니까 거기로 네가 집 구하는 척 연락해서 갔다 와봐. 진짜 루징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보니까 정말 루징이 구하고 있네?
루징이 자기들도 살면서 방이 하나 남으니까 세를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친친 그 꼴 못 보죠. 바로 인터넷에 루징의 집 주소 상세하게 다 폭로해버립니다. 그리고 루징의 아들까지 꼬투리 잡으려고 루징 아들이 학교 끝나고 하교하는데 뒤따라가요. 뭐 하나 걸려라 미행. 그러니까 선친친이 루징 하나 괴롭히겠다고 엄청 시간과 노력을 들인 거예요. 이러려고 밴쿠버로 이민 간 게 아닐 텐데 이민 와서 선친친이 한 일이라곤 이게 다였습니다. 루징 미행하고 괴롭히고 그 에너지와 시간을 좀 다른 데에 썼으면 뭐라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루징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선친친은 막 파기 시작합니다. 아, 네가 선친친이구나. 그래서 그녀 또한 선친친과 그녀의 아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 다 퍼뜨려요. 너도 집 여기 살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네 아들 어디 학교에 몇 학년 몇 반 이름이 이거잖아. 이 둘은요 서로 아들들의 사진까지 다 알아내서 인터넷에 올려버려요. 아우 여러분 선친친 아들 보세요. 지 엄마 닮아서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요. 얘 결혼은 할 수 있으려나 몰라요. 허허. 이런 글에 선친친도 아유 네 아들 어쩐다 저쩐다. 아들들이 무슨 죄야. 거기다 2009년 10월에는요 루징이 글과 사진을 올리는데 여러분 이 헐렁한 운동복을 입고 있는 여자가 선친친이에요. 나는 무슨 차표 파는 아줌마인 줄 알았어. 생긴 것 봐 진짜 골 때린다. 이거 무슨 노숙자 아니에요? 약간 개돼지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것보다 훨씬 심하게 서로 욕을 하면서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었대요. 개 돼지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뭐 노숙자 아니냐 생긴 거 골 때린다 나 뭐 차표 파는 아줌마인 줄 알았다. 이거보다 더 심하게 이 두 여자의 온라인 악플전은 나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나중에 둘은요 서로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세게 물어뜯고 싶어. 그래서 상대방의 가족 전체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수준으로 커집니다. 2010년경 선친친은 루징의 아들에 대해서 진짜 심한 글을 게시해요. 루징 아들 공부 더럽게 못한다고 하대요. 그 성적으로 무슨 꼴통학교도 못 들어갈 정도라고 하던데. 이런 선친친의 글에 맞대응이라도 하듯이 2010년 4월경 루징 글을 올립니다. 아우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저희 아들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어요. 보란듯이. 이렇게 되니까 선친친 더 배가 아파진 거예요. 매야? 하버드? 바로 이 루징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전화를 합니다. 진짜 갔는지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학교 측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하버드 간 사람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아싸 잘됐다. 바로 또 글을 쓴 겁니다. 루징 아들 하버드 갔다고 하던데 진짜 간 거 맞아요? 제가 그쪽 학교에 물어보니까 하버드 간 학생 없다던데. 제가 알기로도 그 여자 아들 공부 더럽게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버드를 갔을까? 이상하네요. 혹시 뒷백이 빵빵한가? 아니면 또 거짓말을 하는 건가? 이런 말이 있죠. 거짓말하는 자는 본인 포함 자신의 가족도 다 죽는다고. 여러분 또 우리가 루징한테 속을 뻔했어요. 와 루징 아들 진짜 하버드 간 거 맞았어요. 학교 측에서 실수했던 거죠. 여튼 이런 선친친의 글을 본 루징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들 하버드에 보낸 사진 게시합니다. 진짜다 봐라. 그리고 선친친도 아들이 있잖아요. 저격 들어가요. 선친친 네 아들 간질 있다며? 성적도 우리 아들 발톱 때만큼도 못하다던데 어디 대학교는 들어갈 수 있겠니? 하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질투하고 한 거겠지. 간질병 있는 네 아들과 누가 결혼하려고나 하겠니? 아 불쌍한 것.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루징의 이런 글은요 선친친의 아킬레스건을 찔러버렸습니다. 우리 아들 아픈 걸 건드려?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래서 다시 루징 아들 학교에 전화를 해요.
루징 아들에 대해 안 좋은 걸 파내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 이게 웬 떡이야. 루징의 아들 이름을 보니까 루징 남편 성과 달라. 루징의 아들과 남편의 성이 일치하지 않다? 이 말은 곧 뭐야 루징도 재혼이었네. 지도 재혼이면서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했던 거야? 바로 루징의 이혼 문제를 붙잡고 인터넷에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알아보니까 루징 전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던데. 이 글에 루징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바로 선친친의 가족 실명과 사진까지 다 까요. 그렇게 되면서 결론은요, 루징이 선친친의 아들을 죽인 다음에 불태워버릴 거라고. 너무 섬뜩한 실제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이 글을 보자마자 선친친은요, 혹시나 진짜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자기 아들을 중국으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참 기가 막힌 게 어쩜 이렇게 서로의 소식을 잘 아는지. 선친친이 아들을 중국으로 보냈다는 얘기 듣고 루징이 인터넷에 또 선친친 아들 학교에서 문제 일으켜서 퇴학당했대요.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갔다던데? 역시 선친친 가족들은 전부 다 쓰레기들이야. 와 진짜 여자 둘 싸움에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들들이 무슨 죄예요. 얼굴까지 다 까발려지고. 이 독한 두 여자의 싸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고 하죠. 인터넷 상에 다른 사람들은 이 두 여자의 싸움이 너무 재밌었어요. 선친친은요, 루징의 아들이 하버드를 졸업했을 때 하버드 측에 전화까지 합니다. 정말 그 아들이 학위를 받을 정도가 되냐? 여러 가지로 막 의문점을 제기한 거예요. 이걸 알고 루징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선친친의 현재 남편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당신 아내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요? 선친친은 덜 떨어진 인간이에요. 그런 여자가 당신 곁에 붙어 있다는 게 정말 하루빨리 헤어지세요. 이렇게 지내다가 2016년 루징이 처음으로 선친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 선친친이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훼손했다고. 선친친 때문에 내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져서 일을 할 기회도 많이 잃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서 선친친은요, 무려 25쪽 분량의 글을 써서 반박 맞고소에 들어갑니다. 루징도 날 망가뜨렸다. 웃긴 건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두 여자 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대요. 모두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루징이 또 글을 씁니다. 소송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선친친 걔 쥐뿔 없는 가난뱅이라고. 그래서 소송하는데 변호사도 못 쓰고 불쌍해. 그런데 웃긴 건 자기도 고용 안 해놓고 자기도 마찬가지면서 웃긴 거죠. 판사는요 되게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 둘이 낸 고소장 내용이요 정말 엉망진창이었대요. 둘 다 변호사도 없이 그러고 있었으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맨 처음 재판장에 모였는데 그때 막 서로 판사가 있든지 없든지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해요. 이대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중단됩니다. 그래서 다른 날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결과 판사는 둘 다 잘못 있다. 둘 다 똑같다. 그래서 루징은 선친친에게 8,500달러를 보상하라. 선친친 또한 루징에게 9,000달러를 보상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선친친이 지금 500달러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요. 선친친이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루징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계속 올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재판까지 갔으니 이제 좀 안 싸우겠지, 이걸로 끝난 거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500달러 더 나왔잖아요. 선친친 돈을 안 줘. 계속 핑계 대면서 미루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선친친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아우, 그만 좀 해라. 돈 줘라. 판사가 주라는데도 안 주면 어쩌라는 거야. 그냥 저 여자 감옥에 가두면 안 돼? 등등등. 이렇게 되니까 루징도 열받아서 다시 항소를 한 겁니다. 그 재판이 2021년 5월 25일 오전 10시경 다시 열린 거예요. 아싸리 맨 처음 이 재판장에 갈 때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선친친은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을 내가 확 그냥 죽여버릴 거라고. 그래서 칼, 망치 준비해가지고 당당하게 법정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보자마자 내리쳐버린 겁니다. 다행히도 루징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 이거 어쩔 거예요. 맨 처음 선친친은 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폭행 미수 최대 14년 징역형인데 와 보니까 피해자 루징의 상태가 위급해. 이건 폭행 미수 혐의가 아니야. 살인 미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선친친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되죠. 이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서 선친친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살인마 가해자의 변호인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우리 가해자, 우리 살인마 정신병이 있어요. 여기 오기 1시간 전 술까지 마신 상태였어요. 원래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한 여자예요. 심신미약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형량 좀 낮춰주세요. 아, 그놈의 심신미약 진짜. 제대로 정신이 박힌 놈이면 이런 짓을 했겠냐고요. 이상하니까 이런 짓을 하지. 뭘 그걸 감안해주길. 루징은요, 왼쪽 손목이 10cm 정도 잘렸고요. 왼쪽 쇄골 근처를 심하게 찔렸습니다. 몸 전체는 망치로 맞아 다 멍들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때리고 찔렀고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심신미약이라고 봐달라? 판사가 선친친한테 물었대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아냐고. 그랬더니 당당하게 네 알아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판사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대답이 루징도 날 해치려고 했어요. 루징이 먼저 날 죽일까봐 난 단지 루징이 먼저 절 죽이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데 자기 둘만 치열하지 막상 한 발자국 뒤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개싸움이거든요. 이거는 결국 피해보는 건 두 여자와 그 여자들의 가족일 뿐이지. 중국에서 캐나다까지 넘어왔으면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서로 각각 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들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정말. 너무 비극적으로 끝났죠. 이 사건은요, 선친친의 정신병 주장으로 정신평가를 위해 관련 기관에 가야 하고 또 확인 나오고 이러는 시간이 또 걸리면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선고 공판이 보류 중이라고 해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인터넷상 악플로 서로 시작돼서 서로의 생활을 파괴하고 살인 미수에까지 갈 정도로 정말 이 악플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 악플러들 때문에 골머리 썩히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